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What's this sound? Sound of excitement.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굽니다. 오늘 익사이딩하네요. 안녕하세요. 저 보리스 온도라고 합니다. 진짜. Wow, you speak Korean well. Thank you for inviting me. I'm trying to show off here. Now you speak in English.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조엘이 헷갈려. 네. 오늘은 정말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아니 정말 마지막은 아니고 네. 앤더슨 오디 책의 마지막. 그렇죠. 직지신공의 네, 마지막이 아니라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주어가 생략돼 있었네요. 네, 사람들 너무 속 시원할 뻔했어. 네. 오늘 특별히 또 보리스가 처음으로 녹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 보리스 소감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네, 좋습니다. 네. I think it feels good and a little bit stressful. Because I was caught by surprise, but I think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add some knowledge to our listeners and you know. 네. 여러분들 잘 알아듣고 계시죠? 뭔가 한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얼굴은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네요. 네. I think he's a liar. 겸손으로 하는 걸로. 네. 화이트 라이라고 포장해 주는 걸로. 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Chapter 16, The Future of Organization Development를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은 책 433페이지 Opportunities for Audit in the Future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과연 오디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냐? 계속해서 제너레이션도 바뀌고 테크놀로지도 바뀌고 뭔가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 조직 개발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정리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오디 책을 쓰시는 분이 필요 없어질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여러분도 오디를 이제 공부하시고 또 조직에서 경험을 하시면서 점점 오디가 필요하다는 걸 오히려 더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이 책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GTP 이야기라든지 바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여전히 조직 구성원들끼리 협의해야 될 일이 생기고 방향을 같이 설정하고 또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을 잘 하는 조직과 잘 못하는 조직이 있을 건데 잘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why not? 왜 안 필요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녹록치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되게 귀찮기도 하고 좀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뭔가 내가 경험 많은 사람이 빨리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빠르고 서두르는 것이 과연 조직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회의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개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아오면 뭔가 탑 매니지먼트에서의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구성원들이 얼만큼 참여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점점 이제 탑 매니지먼트도 요즘 뭐 예를 들면 그 타운홀 미팅 뭐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 직접 CEO가 나서서 구성원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뭔가 회사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걸 만들 때도 과거에는 이제 리더가 만들어서 뭐 이렇게 게시하면 끝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다 참여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OD의 그 필요성을 더 높이고 있다. 전략을 만들 때도 과거에는 전략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람들이 퀘스천을 던지죠. 왜 여기로 가려고 하느냐. 네, 그래서 우리 생각 좀 반영해 나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합병도 옛날에는 그냥 자본과 자본이 합병을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미리 좀 알려주세요. 뭐 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같이 합병을 한 거라면 합병한 후에 서로 섞여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다 OD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글로벌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이버시티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회사는 이제 이렇게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리스도 아주 중요한 예인데 저희 회사 같은 작은 컨설팅 펌에도 외국인이 근무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이슈에서 어떻게 다이버시티를 존중하고 또 그 다양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시너지를 내게 할 거냐. 이것도 OD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고 그리고 제가 그 얼마 안 있어서 또 외국에 가서 워크숍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 해외 법인의 이제 한국 법인인데 해외의 법인에서 현지인과의 다이버시티 이슈를 좀 더 나이스하게 해결하자. 이것도 굉장히 OD이고 이 부분은 미래에 더 많이 생겨날 수밖에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버추얼에서도 우리 온라인으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팀도 온라인에서 이렇게 워킹을 하도록 했었고 그 부분도 퍼실테이션이나 조직 개발을 아는 사람이 할 때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할 때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퓨처 OD는 아주 밝다, 전망이 밝다, 니즈가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책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아닙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책이 네. 다 영어로 써 있는데. 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뭐. 네. 혹시 이렇게 요 항목들을 보면서 또는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뭔가 궁금해 한 거나 네. 저 이제 영어로 할게요. 오케이. And I wonder how was the relevance of OD in globalization issues in the past, for example, if it has to know some changes taking into account the globalization fact. But in the past, how was the importance of OD with respect to globalization? Before I think 나는 우리말로 네네네.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간 뭐랄까 매뉴얼을 만들고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 스탠다드에 따라서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공장도 표준 공장을 만들고 또 사람이 하는 일도 되게 표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사람들이 뭐 잘 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표준을 제시했을 때 안 맞아요. 문화에 안 맞아요. 뭐 상황에 안 맞아요. 그런 목소리가 많다 보니 조직 개발의 수요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Very good question. Very good answer. You are a very good questioner. Wow. Very good answer. I think Joel has even better questions coming up.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은 물론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변화된 이유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예전에는 표준을 세워서 실행이 됐잖아요. 물론 뭐 문제들이 있는데 표면으로 안 올라온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실행이 됐었는데 왜 지금은 그러면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고 스탠다드가 세워서 스탠다드만으로 되지 않는지. 그게 요즘 뭐 흔히 아주 쉬운 설명이 뷰카 월드입니다. 뷰카 월드. 세상이 자꾸 바뀌고. 근데 세상이 바뀌게 된 이유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IT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보량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머리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풍부해진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정신없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바뀌는 것이 역시 또 지리적으로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빠르게 교류를 하면서 그것도 역시 IT와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정보에 아주 빠르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변화의 폭과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스탠다드 가지고 이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컬에서 로컬에 맞게 거기서
뭐랄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늘어났다. 이게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예전에 스탠다드를 세우고 매뉴얼화를 했으면 한 10년은 유지됐던 게 견뎠죠. 이제 예를 더 들면. 빨라지다 보니까 그렇죠. 한 1, 2년 있으면 괴리가 생기고 현실과 그래서 네. 네. 더 그리고 다양한 게 필요하다. 지리적으로 또 안 맞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그쵸. 본사에서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면 옛날에는 거의 맞았는데 지금은 다 이거 상황이 안 맞아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런 목소리가 생기고 또 그 지속 기간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절을 살고 있다. But I do have a question with regards to that. In the past, there was also diversity. Yeah. So even if the method is built from the headquarter and then distributed to the different branches, the issue of diversity also was relevant. Why is it more relevant today than it was in the past? 와우, 질문이 정말 대단히 어렵군요. 네. 한 가지를 더 든다면 이제 과거라고 하는 게 약간 뭐랄까 2차 대전 이후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는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획일적이었죠. 그냥 평화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가졌으니까 그걸 세워서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다소 내 현실에 좀 맞지 않더라도 그걸 내가 감수하고 인내하고 억셉트 하기에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수십 년간 전후에 이제 발전을 더 많이 했고 경제적으로 풍부해졌고 그다음에 배움에 있어서도 훨씬 퀄리티가 높아진 학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요구가 정말 더 다양해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 Yeah. 그렇게 That's 설명이 right. 되네요. And I think also the evolution of technology and people exposed to more Yes. information, Yes, that's right. makes it even difficult Yes. the more. That's Right. Right. So, 와우. 그러므로 우리는 OD를 지금 배우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들이 16장까지 이렇게 쫓아오셨다면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미래에 관하여 과거에는 이제 조직 개발 이랬는데 한때 개발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 개발 맞나? 흔히 이제 역사가들이 역사는 진보하는 건가? 발전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건가? 이런 관찰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조직 개발도 뭐 개발돼 정말 이런 여기에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뭐 사람 사는 세상이 똑같지 뭐 크게 달라질 게 있느냐 헛고생이 아니겠느냐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안 쓰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쭉 디벨롭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한 시점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확 조직을 바꾸자.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유계 조직, 부서 조직에서 팀제로 확 바꾸자. 이런 게 어쩌면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예요. 그다음에 옛날에 종이로 결제하고 종이로 커뮤니케이션 하던 시절에서 컴퓨터로 다 하자. 이것도 이제 확 바뀌는 거죠. 그런 개념의 오거나이제이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개념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change. 그래서 ODC 이렇게 같이 부르자. Organization, Development and Change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기도 보면 Process of Leading Organizational Change라고 이제 약간 합쳐서 써놨어요. 이 책의 제목도 Organization Development인데 부제를 보면 The Process of Leading Organizational Change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Organization Change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 이제 Leading Change니까 사실 Developmental 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Change란 말은 플랜드와 플랜드가 아닌 언플랜드를 합쳐놓은 거다. 그러니까 변화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변화고 내가 계획을 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도 변화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친 개념으로 볼 이유가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조직에서 조직 개발을 하는 그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가 또는 리더가 챗 GTP의 출연과 도입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안 했을 텐데 갑자기 이제 챗 GTP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막 바드가 나오고 막 AI가 막 확 붐이 일었어요. 그랬을 때 조직에서는 벌써 변화가 스스로 일어나고 있죠. 그걸 쓰는 사람들 뭐 그거 관련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조직에서 뭐 PPT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정보 서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변화가 확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건 계획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번지고 생겨난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조직 내에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조직 개발자는 이제 꼭 플랜드인 상황만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내가 모든 걸 다 계획해서 할 수는 없고 저절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나의 인텐션을 함께 결부시켜서 그래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책의 마지막 말미에는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을 더 잘 해가면 좋겠느냐라는 이제 추천 11가지의 이제 추천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Be externally. be externally. 약간 외부 지향적이어라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business savvy and focused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좀 비즈니스에 대하여 이게 이 좀 신박한 이런 쉐비가 좀 신박한 이런 뜻이거든요. 신박하고 뭔가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OD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m to work in strategic sphere. 그러니까 전략적인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보리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로 들리시나요? Well, aim to work in a strategic sphere. My question is, OD has always been about strategy also, right? As an OD practitioner. So why is it that as a new recommendation, it aims to work on a strategic sphere? That's probably because that they just before they focus on the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좀 더 전략적인 측면을 좀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너무 그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추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strong relationship and close partnership with a strategic function. 그러니까 전략 파트와 되게 이제 유대를 잘 맺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개발이나 조직 문화를 담당하는 데가 전략과 이렇게 괴리되어 있으면 충분치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지금 상담을 하고 온 회사가 뭐냐면 브랜드 리뉴얼을 했어요. 브랜드도 되게 마케팅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인데 브랜드 전략을 세운다는 건 그야말로 비즈니스 전략과도 잘 연계되어 있고 그러면 그 비즈니스 전략이 어떻게 조직 내에서 잘 스며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든 브랜드가 구성원들에게도 잘 인식되고 또 그거에 맞추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예가 아주 정확하게 요것을 반영하고 있는 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theory-based effective intervener. 이론에 기초한 효과적인 개입자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이론 중요하다. 이론 중요하다. That's what came to my mind. That this is probably your favorite recommendation because you always talk about the fact that it
a good practitioner has to have theories and knowledge Yes. in the background. So when I saw the recommendation, I sensed that this is probably one of your best favorite one. 내가 좋아할 거라고 예상을 딱 하고 있었군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저는 티어리를 강조하고 또 이 책도 이론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죠? 우리는 흔히 경험이 중요하지. 실무 경험에서 터득한 것이 최고야.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이런 말들도 흔히 하는데 책에서는 왜 이론을 강조하죠? 자기가 학자니까? 뭘까요? 그럴 수. 그럴 수도 있죠. 자, 네, 그러면 이제 이 저자의 되게 진정성을 의심하는 걸로 자기 셀링하려고. 네. 근데 그 학자가 이렇게 이론을 만든 거는 한 사람의 경험에 기반하거나 또는 아주 소규모 그룹의 이론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나 그 사안과 관련하여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일반화한 게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 비즈니스에 자기가 제일 잘한다. 내가 이건 경험해서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아는 것이라고 보겠지만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위험하다. 맞을 수도 있지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위험하지 않다면 수많은 기업에서 구성원들 특히 하이퍼포머라고 하는 사람들을 회사 돈을 주고 가서 MBA를 들어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경험하면 될 일이지 뭘 굳이 따로 배워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의사들도 굳이 뭐 의대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책과 씨름하면서 이론을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치료하는 사람 의사 옆에 가서 도제식으로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배우면 가장 잘 치료할 텐데 왜 굳이 대학에 가서 몇 년씩 그 책과 이론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가? 프랙티스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프랙티스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것만으로는. 그렇죠. 이론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 동료들이 논문을 통과시켜 주질 않거든요. 이거 충분히 확인된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I see your face is not agreeing with me. not that I do not agree, but I just wonder. 이론 is built on several experiences and knowledge, right? Not several. So many. So many. Yep. So many experiences and knowledge, and what builds the theory. But if someone has a lot of experience, that means without knowing it, it might be practicing some theories, right? Uh-huh. So why would you deny the experience? I don't deny. So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험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좁은 영역에서의 경험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이 다 종합되어서 이론화된 것. 그다음에 이론은 경험을 이렇게 모아서 이론이 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연역적으로 발전된 이론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잘 결합된 것이 그야말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니 네,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명확하겠네요. 네, 그래서 가장 저는 늘 뭐 저희 크루들에게도 권장을 하고 또 제가 이 논문 해설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너무 이론에 빈약함, 이론을 너무 경시하는 그런 사조가 있어요. 한국 사회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더 이론을 보강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훌륭한 프랙티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책에도 그렇게 써 있답니다. 또 하나의 이론이.
네, 일단 5번. 오케이. 그다음에 문화를 바꾸고 행동 패턴을 바꾸는.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마인드셋을 통해서 바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라.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그냥 한 건 한 건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만 바꿔놓으면 다일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누구 개개인의 코칭이나 트레이닝을 하면 조직이 좋아질 거라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떤 문화적인 측면과 행동 패턴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문화의 부연 설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함께 보시라 그런 거고요. 6번째, 예, Facilitative Educational Approach. Second favorite one. 네,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학습, 교육, 요 접근 방법을 사용하시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네요. 뭐 왜 퍼실리테이션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제가 하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11가지 중에 하나에 넣어놨다. 이 저자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OD의 역량을 가지도록 해줘라 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 회사가 늘 강조하는 거죠. 저희 회사가 또 가장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컨설팅 펌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역량을 가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뢰를 해오지 않을까 봐서 이렇게 겁을 내죠. 전수해 주는 거에 대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전수를 안 해주는 전략을 쓰다 보면 결국은 조직 개발에 실패한다. 네. 왜 매번 우리가 소수의 인력이 가서 조직 전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내기란 쉽지 않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적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예 그냥 우리 컨설팅 펌이 그 회사와 인수합병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시범을 보여주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잡게 해주고 근데 그 방향대로 실제로 이제 가는 과정은 내부 OD 그 전문가들이 사내의 전문 프랙티셔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어프로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컨설팅 펌이 걱정하던 그런 자체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해서 일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 물론 대한민국에 수많은 회사들이 있고 아직은 조직 개발이 필요한 데가 많지만 만약에 그렇게 다 내부 그런 것들이 생길 때는 그러면은 그게 지금 말한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여전히 조직 없기 개발을 때문에. 해야 할 회사는 많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몇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 50인 이상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몇 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엄청 많겠죠.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보다 훨씬 더 큰 컨설팅 회사라 할지라도 그 회사를 다 혼자 다 동시에 뭐 몇 년 안에 그걸 다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사실 충분합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재 그 담당하고 있는 그 회사가 진짜 잘 되게 하는 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매우 어찌 보면 매우 짧은 생각인 거죠. 내 시장 줄어들까봐 벌벌 하면서 자기의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하지 않는 것은 사실 결국에 또 시장이 줄어들겠네요. 결국 줄어들죠. 그 다음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을 주려 할 때 오히려 내가 더 배우게 되고 오히려 더 경쟁력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전수해준 그 노하우나 방법들이 사실 지금까지 최선인 거잖아요. 네. 근데 컨설턴트는 계속해서 더 발전되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취약해지는 것은 아닌 거다. 오히려 더 스트롱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보리스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나요? Yes, for me, yes. But I don't think that consultants really would like OD practitioners because consultants, they always want to come back. They don't want the issue to necessarily be solved forever, right? And the more the problem, the more they make money. But if the OD approach is to train the person, the client, so that you will not need any help anymore, then how would the consultant make money again? So you are concerning. I'm not, well, I'm an OD practitioner, so I would want to train the client, just for the listeners to understand. Okay, so I think 보리스는 아직 우리 회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의 정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걱정이 처음에 누구라도 갖게 되는 걱정인 거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진정으로 그 회사가 잘 되는 방향,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진짜 잘 되는 방향을 찾다 보면 그들을 육성해야 되고, 그들을 육성한다는 건 최선을 다해서 육성하는 것이어야 육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8번째가 있네요. 8번째는 탑워크와 관계를 잘 맺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래야 그분들도 뭔가 신뢰를 가지고 OD를 지속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파워와 정치도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정치학과 출신 보리스, explain me more about this. Number 9. Interesting. Why is it? We talk about the science, right? Yeah. Yeah. 이론을 적용하고 과학적인 적용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여기서는 정치력도 잘 발휘해야 돼, 권력도 잘 써야 돼라는 추천이 있네요. 왜 그렇죠? 정치학 전공자님? Well, I guess the more power in the organizations, the more oppressed the organization members could feel. So an OD practitioner should probably help lessen the effect of power in the organization so that it could be 오히려. more 하지만 democratic. 여기서는 use power constructively, Yeah. 파워를 쓰되 좀 건설적으로 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파워를 좀 덜 쓰게 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파워를 필요할 때는 쓰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 가서 CEO에게 CEO의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CEO가 결단을 내릴 것은 결단을 해라. 다만 좀 설명을 하면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걸 뭐라고 해요? 독단적인 거와 소신이 있는 것이 사실 한 끗 차이잖아요. 소신이 있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센, 그리고 권력만 사용하는 그런 뉘앙스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설적으로 권력을 쓰라는 건 리더와 리더로서 지향하고 있는 어떤 소신을 지켜가되 그것이 너무 지나친 강압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 강압적이지 않다는 게 뭐냐면 필요하면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나는 이 부분은 내가 지키고 싶다, 그런데 양해를 하고 조금 지켜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무조건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자기의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걸 밀어붙이는 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 파워를 쓰라라고 하는 게 9번째 추천입니다. So is it the work of a OD practitioner to teach organization leaders how to use that power in different circumstances? Yeah. I don't understand the last part of this 10. Sharpening our instrumentality.
우리가 OD라고 하는 걸 도구적으로 잘 사용해라. 그런데 use of self. What does this mean? Boris. Maybe using our authenticity, our uniqueness, using our uniqueness as an instrument in the practice of OD. Using our authenticity, our uniqueness as an instrument for OD, not always trying to copy others, but using our uniqueness as an instrument. Wow, that's nice. 예, 우리의 진정성을 잘 살려서 정말 OD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10번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engage in mutual accountability, supervision and self-care seriously. 네. 그리고 상호 책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당신에게 돈을 주었으니 당신이 다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접근을 해온다면 그 관계는 깨질 위험성이 많다. 잘못 갈 위험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컨설턴트도 프랙티스를 해야 하는 OD의 프로젝트에서 컨설턴트가 전적으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 외부에 있고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과정에 개입하는 게 OD 컨설턴트인데 과정에 개입하니까 좋은 영향력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뭐냐면 클라이언트와 컨설턴트가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책임을 지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맡아서 책임을 추궁당하면서 컨설팅을 해서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또 고객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고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랐잖소 라고 그를 또 추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거다. 그래서 뮤추얼 어카운터빌리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호 감시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케어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것이 중요한 So it's really a partnership. Yes. 예. 그게 must have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1개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일상이다. 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socially, 그다음에 economically, environmentally responsible, 그러니까 책임 있게 OD를 진행하는 것, 사회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거나 또는 환경적으로 또 위해를 가하면서 조직 개발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세 가지의 바텀 라인을 잘 지키면서 이 세 가지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다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 이득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개인의 웰비잉이 훼손되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뭐 환경 파괴를 하면서 비용 절감하는 기업들이 잘 나가게 되고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바텀 라인을 잘 지키는 것이 OD 컨설턴트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ESG가 요걸 바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ESG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이제 조직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요. 네. 뭐 우리 그 조직 개발 책을 한 권을 끝냈는데 이걸 모든 파트를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16개의 챕터의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설명을 한 것 같고 아마도 조직 개발이 생소한 분이라면 이 내용을 쭉 따라오셨다면 그래도 조직 개발하는 게 저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회고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네. 네. 우리 맨 처음이 챕터가 뭐였죠? 제일 첫 번째요. 네, 맨 첫 번째부터 한번 제목이라도 훑어가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챕터 1은 What is Organization Development? 조직 개발이 뭐냐? 무엇이냐? 네, 사실 이 책 전체의 서머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개론 느낌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개입한다는 거 하지만 꼭 의도가 아닐 수 있다. 그다음에 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지만 반드시 탑이 아니어도 괜찮다. 하지만 과학적 지식을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챕터 2는 History of Organization Development. 네. 조직 개발의 역사 뭐 커틀 루인도 있었고 크리스 아지리스도 있었고 피터 생게도 있었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조직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이 그걸 적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조직 개발을 만들어 온 그런 역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 중에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제 시작이 그 서베이 피드백이었죠. 서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 현상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직 개발의 어떤 장을 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조직 문화에 관한 이야기, 학습 조직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민첩 요즘 어질리티 뭐 이런 이야기들로 발전이 되어 왔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네요. 그죠? 그다음에 챕터 3는 Core Values and Ethics of Organization Development였습니다. 네, 코어 밸류. 참여, 관여, 인파워먼트. 사실 여기 다 참여가 핵심이고 참여가 핵심이다 보니 또 퍼실리테이션이 또 핵심일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리를 지키는 거, 비밀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등등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리적이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챕터 4는 Foundations of Organizational Change였습니다. 네, 체인지 모델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셜 컨스트럭션하고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소셜 컨스트럭션하고 오거나이제이셔널 시스템즈 티어리 이 두 가지가 있었네요. 네, 시스템으로 볼 거냐, 그다음에 소셜 컨스트럭션으로 볼 거냐 이 두 가지의 대립이 아주 재밌었던 그런 챕터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직 개발 프로세스. 그래서 뭐 엑스퍼트 모델, 그다음에 환자, 의사 모델, 그다음에 그 카센터 모델, 카센터 모델. 이런 게 있었네요. 네. 뭐 세 가지 다 참조하면 좋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이외에 그야말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어프로치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가 됐었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계약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7장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래서 서베이도 있고 뭐 정령, 정성조사, 인터뷰, 포커스 그룹 등등을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는 진단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진단할 때 이론이 필요하죠. 데이터가 있어도 이론이 없는 사람은 진단할 수가 없다. 네, 의사가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봐도 내가 의학 지식이 없으면 그걸 판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개입으로 들어갔고 개인 개입과 팀 개입 그리고 전체 조직 개입 그 다음에 여러 조직 개입 요게 이제 챕터 12까지였고 네. 그다음에 조직 문화 이야기가 있었네요. Organization Culture and Design Interventions 여기도 계속 개입이 네. 나오긴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변화를 유지하고 평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 이슈 여기까지였고, 그리고 이제 남은 16번째가 지금 퓨처 오거나이제이션 디벨롭먼트였습니다. 와, 이렇게 숨가쁘게 16장을 달려왔고요. 그동안 너무 생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애정을 갖고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보리스는 마지막에 나타나서 거저먹은 거 아니에요? I feel like I missed a lot. You missed a lot. But you know, the best is always for the last. Yes. At this moment, we don't say that the last is at least, not least, but Yeah, last but not the least. at this moment, This moment, the last brought the best. yes. Alright.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에는 네트워크 이론을 좀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지금 논문을 제가 잘 수집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게 네트워크가 그냥 하이라키컬한 조직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의 네트워크이고, 또 단순계 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발 전문가에게는 꼭 필요한 또 전문 지식이어서 그거를 한 논문 한 5-6개를 좀 다루어 볼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찾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쳐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조엘이 특별히 준비한 소감이 있나요? 준비했는데 똑같이 예. 해주셔가지고 진짜?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앤더슨의 조직개발 책에 대해서 같이 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논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